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약속을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점심 약속을 나왔는데 과하게 일찍 나오는 바람에 짬을 내서 그냥 틈새로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계약하러 나왔냐고요? 아니요. 만나는 곳마다 나갈 때마다 계약을 하러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실제로 그러기는 힘들고요. 사실상 그렇게 계약의 천재도 그렇게 다니지는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그 회사 건물에서 나올 때는 마음을 항상 옷깃만 스쳐도 계약, 옷깃만 스쳐도 계약 이러고 마음을 먹고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걸어 다닐 때는 부딪힐까봐 이러고 몸을 피하죠. 옷깃만 스쳐도 계약해야 되니까. 이건 농담이고요. 일이야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저는 근데 혹시 보험 전화 받아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다는 아니더라도 몇 분 받아보셨을 텐데 저는 그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듣건 말고 이해를 하건 말고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체질상 그게 안 됩니다. 저는 딱 상대방이 제 이야기에 별로 반응이 없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말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저에겐 그게 불가능이고, 그래서 그분들처럼 벌 수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영업하고는 안 맞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안 맞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든 그분들은 그런 스타일로 하는 거고 저는 또 저 스타일대로 하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건 그렇고, 제가 어저께는 또 되게 젊으신 분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는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놀라운 부분들을 정말 많이 이렇게 놀라운 부분들을 겪게 되는데, 젊고 이렇게 건장하고, 그래도 저번에도 그랬지만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고 있고 그렇게 환경이 나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이게 제가 오늘은 좀 우울증에 관해서 검색대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우울증이라는 게 단계가 있잖아요. 모든 증상들이 단계가 있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릴 때부터 낮은 단계 우울증을 그냥 달고 살았었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만났을 때 더 막 신이 나는 느낌으로 이렇게 대하려고 하고 뭔가 리액션이 하려고 그렇게 변했던 이유도 그 우울증 때문에 계속 제가 힘들어하는 걸 제 스스로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이 우울감이라는 게 우울하다는 느낌 자체는 누구나 언제든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증이라고 부르고 우울장애라고 부르고 이걸 왜 병이라고 하느냐면은, 그걸로 인해서 신체적 장애까지 벌어지는 행동장애라고 하죠. 행동장애. 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입맛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불면증이 동반이 되고, 이제 그게 극심해지면 이제 행동장애를 넘어 파괴적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공황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파생되는 이제 증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낮은 단계 우울감을 항상 느끼고 살았고, 작년에도 거진 내내 지금도 없지는 않고 항상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사실상 작년에도 영상을 찍었던 이후에 최초 영상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하도 그 낮은 우울감 단계에서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다가, 그래도 태어난 김에 뭔가는 남기고 죽어야지 하면서 시작했던 게 이거고, 그래서 많이 좋아졌고,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 제가 스스로가 이제 이 영상을 이용을 하는 건데, 우울증을 단계별로 나누면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건데, 그게 반복적으로 그게 내가 우울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자꾸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게 고착화가 되잖아요. 습관이 되고, 우울감이 습관이 되고, 그 우울감 속에서
자기 스스로 계속 벗어나려는 행동들을 하지를 않으면은 그 안에 갇혀서 결국에 이제 그게 장애로 이어지는 거죠.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울감이 극심해지면 그냥 무언가 그러니까 무기력증이라고 하죠. 무기력증이 발생을 해서 뭔가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지고, 저 같은 경우에 특히 삶에 낙이 없고 맛있는 걸 먹어도 맛도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알코올 중독의 금단 현상 중에도 일어나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게 양갈래로 갈려지는데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사물을 파괴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 복합적으로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게 사실은 내가 외적으로 이거를 어쨌거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더라도 외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어쨌거나 타인에 의해서든 어떤 환경에 의해서든 그걸 결국엔 내가 터치를 받기 때문에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받을 수 있어서 그건 오히려 나아요. 그러니까는 뭐 강제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우울증 때문에. 그런데 내적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그 우울증을 동반해서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경우 되게 많고요. 저희들 중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을 거야. 그런 경우 많고요. 그런 게 아니면 자기 파괴 행동이 극심해지다 보면은 뭐 자살 시도가 이뤄지는 것도 빈번히 일어나고요. 뭐 수면제를 왕창 먹으시는 분들 귀찮으니까, 아니면 뭐 번개탄 피우시는 분들, 여러 가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동 장애를 왜 겪느냐면은 우울감이 너무 극심해지면은 알코올 중독도 뇌회로가 망가지는 것처럼 우울증에 의해서도 자기 자아를 상실을 하고, 그 우울감에 의해서 조종되는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자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이걸 설명을 하자면 좀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숨 쉬는 거 우리가 명령 안 내리 자기 멋대로잖아. 숨 쉬는 거, 아니면은 뭐 소화 기능이 작동하고 뭐 그런 것들, 우리가 피를 통하게 하는 것도 저희가 명령 내리는 거 아니잖아. 지 멋대로 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그 우울증에 의해서 생성되는 또 다른 자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름 끊기면은, 쉽게 설명하면 필름 끊기면은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울증이 심해져도 치매 환자도 마찬가지고, 치매 환자도 정신이 잃으면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듯이 우울증이 심해져도 그런 행동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자기 파괴적 행동이 심해질 경우에는 이성을 잃은 상태로 자살까지 이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되는 이유만 설명해봐야 솔직히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뭐든지 해야 되거든요. 행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는 기분을 업을 시키던 아니면 차라리 화를 내던 뭔가 행동을 하고 뭔가 내 기분 상태를 뭔가 바깥으로 표출을 해야만이 그게 해결이 되는데, 이거를 또 쉽게 설명하려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좀 예를 드는 게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애인이 생겼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단 말이야. 생겼으면은 마음만 먹는다고 이게 기분이 좋아지나요? 물론 이제 상상만으로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게 어느 단계까지 가면은 그 상상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쵸? 애인이 있으면 손도 잡아봐야 되고, 그리고 키스도 해야 되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 때 처음에는 가만히 쳐다만 보고도 있어도 기분 좋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가나요? 결국은 행동을 해야 돼. 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설명하려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여튼 중요한 건 이거,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속 내가 행동을 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 가만히 있는 순간부터 내가 그 우울감에 젖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 순간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행동을 해야 됩니다. 생각만으로는 이 우울감에서 벗어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강제적인 효과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미 우울 장애가 이제 그러니까 행동 장애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약의 필요성이, 약물 투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뇌회로가 이미 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코올 중독을 예를 들어 보면은, 저희가 알코올 중독이 심한 상태에서 처음에 이렇게 병원을 가면은 극심한 금단 현상을 겪고 술을 못 먹게 하면은 막 온갖 스트레스가 팍팍팍팍 터집니다. 그럴 때 감정을 이렇게
다운시키는, 감정 칼럼 다운시키는 그런 약을 투여를 해야 하듯이, 우울증이 심하신 분들도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그런 약이 필요하지만 그 약을 오래 먹으면 간도 맛이 가고요. 그리고 면역이 생겨요. 그래서 안 좋아져. 그래서 결국에는 필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그 우울감을 느끼는 순간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무언가 목표를 잡고 계획을 잡고 행동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지. 결국 무언가 내가 하고 있어야만이 이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리고 이 행동이라는 것도 계속 같은 것만 반복이 되잖아요. 그게 너무 익숙해지면은 그 익숙해진 것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생겨. 그러는 경우에는 다시 이제 우울증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들을 추구를 해야 돼. 내가 스스로가. 그런데 이게 쉽나요? 말처럼? 저도 말은 떠들고 있지만 저는 뭐 그거에서 완벽하게 사로잡히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저 역시도 언젠가는 저도 정신줄 살짝만 놓으면 저도 무슨 짓을 할지 저도 스스로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영상들을 찍는 거고, 이런 영상 속에서는 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웃는 거죠. 이런 거를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계속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부터 보셔서 알겠지만 처음에 제가 영상 찍었던 모습과 지금 영상 찍는 모습과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계속 내가 무언가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 싶으시면은 그 정신적 장애가 벌어지지 않을 만큼 계속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을 하고, 그리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걸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여기 그늘이 풍경이 좋아서 여기를 망우역 앞에 이마트가 이제 문을 닫았거든요. 그 앞에 원래 이마트 앞에서 찍으려고 했었는데 그 앞에 근처에 그늘이 있길래 여기서는 떠들어도 덜 덥겠다 싶어서 잡았는데,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떠들고 이만 약속 장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자기 자신을 이겨내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